나는 수포자라 수학이 5등급인데 그래도 평균 100분 맞추면 되는 거냐? 나는 탐구 한 과목만 자신 있다. 탐구를 한 과목만 망하면 어떻게 되냐? 깔끔하게 정리해드릴게요. 딱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시로 인서울 하려면 수능에서 몇 등급 받아야 할까요? 물론 당연히 학교마다 과마다 다르고 매년 상황이 달라지기 때문에 지금은 자세한 내용을 말씀드릴 수 없기는 합니다. 하지만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가 인서울의 마지노선인지를 알고 준비한다면 동기부여 차원에서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정시로 인서울 하려면 어느 정도의 성적을 받아야 하는지, 고려해야 할 변수는 무엇이 있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깔끔하게 정리해드릴게요. 우연의 일치인지 딱 3등급의 끝자락을 기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국수탐 100분이 평균 77 정도를 기준으로 생각하라는 얘기예요. 내가 전 과목에서 3등급을 받는다? 인서울 여유있게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낮은 3등급이어도 가능해요. 3등급이면 100분이 77, 상위 23% 이상이니까요. 국송세단은 상황에 따라서 안 될 수 있는데 광명상가까지는 확실히 됩니다. 그리고 전부 높은 3을 받으면 건동원까지도 가능해요. 상위 12%, 100분이 88도 3등급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인서울을 목표로 하신다면 과목별로 3등급 이상을 받는 걸 목표로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4등급이 섞여 있어도 그 과목이 4등급 극초반이면 또 충분히 도전이 가능하고요. 아쉽게 4등급 중후반까지 등급이 밀렸더라도 다른 과목에서 3등급 초반, 2등급이 나와주면 인서울 도전이 가능합니다.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말고 평균 100분이 77을 기준으로 생각해 보세요. 근데 아마 이 정도 내용은 입시에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계셨다면 이미 알고 계시는 내용일 겁니다. 진짜로 궁금한 건 디테일한 상황이죠. 나는 수포자라 수학이 5등급인데 그래도 평균 100분이 77만 맞추면 되냐? 나는 국수탐은 괜찮은데 영어가 절대평가라서 영어를 소홀히 했다. 영어 어디까지 망해도 괜찮은 거냐? 나는 탐구 한 과목에만 자신이 있다. 탐구를 한 과목만 망치면 어떻게 되는 거냐? 그래서 그런 고민을 하시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나머지 과목은 모두 100분이 77을 받았다 치고 한두 과목을 삐끗했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인서울이 가능한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탐구를 한 과목만 망한 경우부터 생각해 볼게요. 다행히 딱 인서울이 목표라면 탐구는 한 과목 망해도 됩니다. 광운대만 탐구 두 과목을 모두 반영하고 명지대, 상명대, 가톨릭대는 탐구를 한 과목씩만 반영하거든요. 즉 국송세단이나 광운대를 지원하기 어려워졌다는 점에서는 너무나 아쉽지만 명지, 상명, 가톨릭대를 기준으로는 합격 확률이 단 1%도 변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인서울 어디든 상관없다 라는 생각이시면 탐구 한 과목은 아예 버려도 되는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내가 국송세단 이상은 어렵다 라고 생각하신다면 선택과 집중을 해서 한 과목에 보다 더 많은 노력을 투자하는 것도 전략이 될 수 있겠죠. 단 그렇게 되면 내가 갈 수 있는 대학의 상한선도 정해진다는 거 꼭 생각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영어입니다. 영어의 실질 반영 비율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인서울을 생각하는 학생분들이니까 1등급부터 4등급까지를 기준으로 잡아 볼게요. 왜냐하면 영어는 작년 수능, 재작년 수능 모두 4등급 이상 학생의 비율이 65%를 넘었습니다. 다른 과목에서 상위 65%면 6등급이에요. 정시로 인서울을 생각하는데 4등급은 받아주셔야 합니다. 실제로도 작년 국송세단 합격자들은 대부분 영어에서 2등급에서 3등급 정도를 받았고 광명상가에 합격한 학생분들은 대부분 3등급이지만 2등급이나 4등급을 받은 학생들도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었어요. 그래도 4등급 이상만 받을 수 있다면 생각보다 타격이 크진 않습니다. 숭실대와 단국대 지원만 조심하시면 되고 조금 더 보수적으로 생각하면 국민대와 명지대까지 조심하시면 됩니다. 물론 수학 4점짜리와 비교하니까 타격이 커 보일 수 있는데 1등급과 비교했을 때 감점이 그 정도 된다는 거예요. 말씀드렸듯 이 라인에서 내 경쟁자들이 대부분 1등급인 건 아닙니다. 3등급이 제일 많고 2등급이 간혹가다 있어요. 실질적인 차이는 이것보다 훨씬 줄어들겠죠. 그리고 영어가 4등급이란 얘기는 30점 이상 감점됐다는 얘기인데 수학 한두 문제와 비교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반영 비율이 그렇게 크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영어 때문에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 그럼에도 영어가 도저히 자신 없는 학생들은 세종대, 광운대, 상명대, 가톨릭대를 목표로 하시면 됩니다. 반대로 영어가 정말 자신 있는 학생들은 숭실대나 단국대를 목표로 하면 유리해질 수 있겠죠. 입시는 상대평가니까요.
마지막으로 내가 국어나 수학을 망했다, 4등급 후반이다, 그러면 이제는 인서울이 진짜 쉽지 않습니다. 영어나 탐구 한 과목은 망해도 괜찮아요. 인서울 하는데 전혀 문제 없습니다. 그러나 국어나 수학을 망하면 방법이 없습니다. 인서울을 포기하거나 정시 원서 접수 공부를 따로 하셔야 돼요. 눈치 싸움에 성공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가능은 한데 절대 붙는다고 장담은 못한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이 경우에는 가천대학교를 차선으로 생각하시는 것이 가장 현명합니다. 가천대의 경우 국어와 수학을 잘한 순서대로 35%, 25% 반영하거든요. 내가 이과여도 수학을 망치면 국어를 35% 반영해준다는 뜻입니다. 당연히 반대로 내가 문과여도 국어를 망쳤을 때 수학으로 35%가 대체가 가능한다는 거죠. 가천대는 인서울로 분류되진 않지만 상당히 좋은 학교입니다. 앞으로 발전 가능성도 매우 높고요. 따라서 인서울을 도전할 실력이 되는데 가장 중요한 과목인 국어나 수학 중에 하나를 망친 학생들은 가천대 지원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이렇게 정시로 인서울을 희망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지금 시점에서 알려드릴 수 있는 내용들은 모두 알려드린 것 같습니다. 본격적으로 눈치 싸움을 하려면 수능 성적표가 나오고 나서 실제로 표본이 어떻게 이동하는지까지 봐야 돼요. 그래서 이 이상의 내용을 알려드리는 건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더 자세한 방법론에 대해서는 수능이 끝나고 나서 따로 영상을 찍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 학생분들은 그동안 한 문제라도 더 맞출 수 있도록 한 등급이라도 더 올릴 수 있도록 공부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전략을 잘 세우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성적을 조금이라도 올리는 게 대학을 가기 조금이라도 더 쉬워진다는 거 꼭 명심하시길 바랄게요. 그러면 도움이 되었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입시크릿이었습니다.